안녕하세요. 여기는 꿈 다시 보기 채널입니다. 오늘은 50대 직장인 여성의 배추가 나오는 꿈을 다뤄보겠습니다. 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초록색의 배추 한 포기를 들고 있다. 칼로 배추를 4등분한다. 배추 속도 초록색 잎이다. 병이 들었는지 밑둥 근처가 누렇게 변해 있다. 칼로 배추의 속쪽에서 밑둥 쪽으로 비스듬하게 색이 변한 부분을 잘라낸다. 저희의 상상에서 꿈을 펼쳐보겠습니다. 배추의 병든 부분, 잘라내야 할 부분을 잘라내는 것으로 꿈이 끝났습니다. 꿈의 시작과 엔딩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일상에서라면 배추 한 포기 손질하는 일에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꿈에서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꿈의 언어는 상징과 은유이기 때문에 지극히 사소해 보이는 한 이미지에도 무수한 메시지가 담길 수 있습니다. 꿈의 모든 이미지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배추를 4등분하니 배추 속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배추 속도 초록색입니다. 그것이 상징하고 은유하는 바를 풀어내야 할 것입니다. 칼의 적절한 사용은 배추 속도 초록색임을 밝혀냈습니다. 칼의 움직임에 따라 배추 속은 훤히 드러났고 배추의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꿈 상징에서 칼은 이성과 논리를 의미합니다. 건강하게 기능하는 이성은 성장을 방해하는 문제점을 찾아냅니다. 배추를 4등분하자면 배추 밑둥이 위로 오게끔 세운 뒤 칼은 정중앙에서 깊숙하게 내려가야 합니다. 배추를 수직으로 관통하며 내려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두 개로 갈라진 배추를 각각 다시 반으로 가르면 4등분은 완성되는 것입니다. 내가 쥔 칼이 배추 중앙으로 깊숙하게 들어가는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성으로서 자신이 쥔 칼이 무언가를 관통하는 경험을 하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칼이 대상 안으로 깊숙하게 들어갈 때의 느낌을 경험하기란 흔치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배추로 인해 그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배추를 가르니까 안에도 또 초록색이라고 했잖아요. 그 지점이 제일 특이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가장 바깥쪽이 초록색인 거는 햇빛도 많이 받고 바람도 받고 그러니까 외부 환경에 많이 노출돼서 좀 억세진 그런 결과잖아요. 그래서 속도 초록색이라고 하는 게 제 상상에서는 내 속을 밖으로 이렇게 보였다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몸통처럼. 네. 그래서 저는 저의 어떤 부분이 연상이 됐냐면 제가 저를 외부에 노출시킬 때 겁이 나니까 나의 약한 점을 어필해서 나 공격하지 마세요라는 식으로 외부를 대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 제 모습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잘 지켜줘야 할 연약한 부분이 이게 초록색으로 변하는구나. 오히려 내가 나는 뭔가 지키고 싶어서 그런 식으로 행동을 했는데 내가 나를 봐도 결과적으로는 제대로 잘 지키지 못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 제 모습이 좀 연상이 됐었어요. 또 배추를 손질하는 데는 그다지 정교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단한 기술을 요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꿈의 강조는 정교한 칼놀림에 있지 않은 듯합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칼을 시원하고 단호하게 사용할 때도 있어야 하는 법이라고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배추를 다룰 때 칼은 다소간 대담하게 움직일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칼을 사용하여 시원하게 쫙쫙 가를 수도 있고 아니면 배추잎을 가볍게 툭툭 쳐내는 것으로 재료 손질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도 아니면 도마에 올려놓은 뒤 적당한 크기로 탁탁 자르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성으로서 칼을 과감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경험은 거기까지였던 것 같습니다. 하여 꿈은 그 이미지를 가져와 나에게 필요한 자질을 설명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은 나의 어떤 현실적 경험을 가지고 와서 그것이 상징할 수 있는 나의 내적 자질을 얘기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Yes. 네. 먼저 배추 속이 초록색이었다는 이미지로 돌아오겠습니다. 배추의 가장 바깥은 크고 거친 초록색 잎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초록색은 옅어지다가 사라지고 노란색의 세상이 펼쳐집니다. 보기만 해도 달고 고소한 맛이 느껴질 정도입니다. 사람들은 노란색 부분을 선호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바깥 부분의 초록색은 대부분 버려집니다. 그런데 이 배추는 속도 초록색입니다. 배추 하나를 통째로 버려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를 어떻게 풀어내야 할까?
배추 속도 초록색. 그런데 겉과 속의 일치가 언제나 추앙받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버려야 할 것들에 대해 새삼 고민해보는 시간으로 삼고 싶습니다. 바깥의 초록색 잎은 먹거리가 풍족하지 않던 시절에나 어쩔 수 없이 먹어야 했던 부분입니다. 결핍이 심하던 시절에 궁여지책으로 섭취하던 부분이었다는 뜻입니다. 결핍을 벗어났다면 굳이 먹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배추의 바깥 부분은 각종 벌레나 상처에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흔적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습니다. 바깥 잎들의 희생으로 잘 보호받은 배추 속은 알차게 여물어 가는 것입니다.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나면 사라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속도 초록색입니다. 이는 배추 전체가 오로지 환경에 맞서 안전과 보호에만 치중했기 때문에 벌어진 참사 같습니다. 안전과 보호에 열중하느라 안타깝게도 배추로서의 여정은 중단되었고 자신만의 색으로 갈아입지 못한 것입니다. 배추로서의 가치는 상실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배추로 전락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안전과 보호받는 삶만을 추구할 때 성장을 위한 질적 변화가 멈추게 된다는 사실을 이보다 잘 표현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 손에 쥔 이 배추는 배추로서의 본질과 가치를 상실한 것 같습니다. 하여 이 꿈은 한 차원 내게 보내는 경고와도 같습니다. 삶에서 성장이 멈추는 이유를 명심하고 질적 변화를 통한 성장을 이뤄내라는 것입니다. 계절에 맞는 색을 입어야 하듯이 다 여문 배추 속은 고운 노란색을 띄어야 하는 것입니다. 배추의 노란 속이 진정한 알짜배기인 것입니다. 알짜배기는 중심입니다. 알짜배기로서의 가치가 없다는 것은 내실 있는 중심을 형성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배추 전체가 안전과 보호에 매달려서는 곤란하다는 뜻입니다. 배추의 가장 바깥은 그 소임을 수행하도록 두고 배추 속은 자신만의 여정을 계속했어야 했건만 그러지 못한 결과를 지금 확인하는 것입니다. 일단 칼이 나오면 이건 사고력이고 우리가 그동안 항상 얘기해왔던 나를 중심으로 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자꾸 외부의 기준을 파악하고 맞추려고만 생각을 해서 실제로 생각을 해도 그것이 진짜 내 사고력이 아니다 이런 말을 많이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의 이미지가 들어가면 약간 공격성이랑 연관이 돼서 겁을 덜컥 먹는 거예요. 마치 내 사고를 하는 것이 내 사고가 진행되면 그것이 공격적으로 표현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래서 힘을 발휘해야 될 것 같고 근데 그건 겁이 나고 약간 그렇게 자꾸 연동이 되더라고요. 그게 가부장이 여성에게 네 의견은 관심이 없어. 네 의견을 표명하지 마. 가부장이 사실은 여성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게 너의 의견은 궁금하지 않아. 네 의견은 표명하지 마. 별로 듣고 싶지 않거든. 그냥 내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듣고 내가 너한테 원하는 바를 조용하게 고분고분하게 수행해. 그런 메시지가 내 안에서 너무 강하게 작동하는 이유 때문이 아닐까. 어때요? 어렸을 때부터 말은 힘이 없다 이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정작 지금 저를 보면 다른 사람 말에 굉장히 민감한데 누가 하나라도 딱 단호하게 지시를 내리면 굉장히 잘 수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꼭 수행해야 할 것처럼 뭔가 정해져 있는 법처럼 저는 그렇게 수행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나의 말은 힘을 발휘하지 못할 거라고 내가 전제를 너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연하게 요구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뭔가 고려를 하고 자신 있게 딱 하지 못하고 근데 그런 내 태도를 스스로 보면서 비난하고 마음에 안 들어하고 그래서 내 말이 먹히지 않는 걸 내 스스로 내 책임으로 당연하게 또 여기는 것도 있고 젊은 남자분이신데 자기가 불편하고 화가 나는 것을 전 항상 뭔가 불만을 얘기하거나 그러면 어떤 기세, 강한 어조, 강한 논리를 확 이렇게 제압하는 것만 상상을 하는데 어떤 남성분이 되게 그냥 조곤조곤하게 자기 얘기를 편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단호하게. 저는 예전에 예의를 지키지만 단호하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그게 진짜로 힘이 있을까?
어떤 파괴적 폭력성이 들어가지 않고서 정말 뭐가 힘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렇게 그냥 차분하게 얘기하는데도 그게 힘을 발휘하더라고요. 그 정확한 자기 얘기를 하니까. 그게 되게 신선할 정도로 저한테 뭔가 사고력, 힘, 말 이런 게 좀 되게 왜곡되게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배추의 문제점을 발견한 이상 이 배추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배추김치를 담글 때 칼로 배추잎을 툭툭 쳐내곤 합니다. 적당한 크기로 툭툭 쳐내어 양념에 버무리면 되는 것입니다. 이 배추로 툭툭 쳐내는 연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추잎은 툭툭 쳐내는 연습을 하기에 제일 좋은 재료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칼로 툭툭 쳐내는 것이 의미하는 바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 내 욕구에 반하거나 내 필요와는 거리가 있다는 판단이 선다면 툭툭 쳐내는 것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성에게 격려되는 자질이 아니었던 만큼 여성에게는 한없이 낯설기만 합니다. 때문에 사회에서 맺는 여러 관계와 부부 관계에서 여성은 계속적으로 이런저런 혼란을 겪습니다. 에너지 소모를 최대한 줄이면서 툭툭 쳐내는 법을 배우지 못한 탓입니다. 칼의 방향은 어느 쪽으로 해야 하는지, 칼을 쥔 손에는 어느 만큼의 힘을 줘야 하는지, 어느 강도로 얼마나 빨리 내리쳐야 하는지 등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경험해 보지를 못한 것입니다. 내 손에 있는 배추로 그 연습에 매진하여 가볍게 툭툭 쳐내는 법을 터득해야 합니다. 툭 쳐낸다고 하면 일단 관계에서 딱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만약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자기는 집에서 남편이 자기를 되게 존중해 주는데 자기가 이제 서서 고기를 굽고 있으면 쌈을 싸서 자기를 먼저 준다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딱 거슬리는 게 있는 거예요. 내가 서서 고기 굽고 있으니까 당연히 나를 먼저 줘야지. 그럼 자기가 고기를 굽는 게 아니고 내가 훨씬 큰 수고를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그게 남편이 그렇게 해주는 게 큰 배려같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나한테 어떤 거슬림이 있는데 근데 그거를 표현을 못 하겠더라고요. 마치 내가 그거를 표현하면 상대방한테 칼을 쑥 찔러놓는 것처럼 생각이 드니까 나는 그러고 싶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 관계를 불편하게 만들고 싶지 않으니까 나 혼자 연습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어떤 거예요? 내가 그냥 이게 나한테 거슬리는구나 확인하는 그런 정도? 그러니까 내가 연습해 볼 수 있다 이게 저는 자꾸 이게 관계에서의 뭐라고 자꾸 연상이 들거든요. 외부 관계를 고려하는 것은 항상 2차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그것이 잘 되면 외부로 아주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무례하지 않은 방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건데 내가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그것이 안 되는데 외부 관계에 함부로 이렇게 적용하려고 하다가는 뭔가 정제되지 않은 방식으로 혹은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방식으로 그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뭔가 좀 무례한 방식으로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관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겠죠. 우리는 언제나 내면을 우선 고려해야 합니다. 여성은 자신의 욕구를 우선하는 일을 훈련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우선순위에 놓이는 것들은 여성 자신의 욕구와는 무관한 것들이었습니다. 여성 자신의 욕구를 우선하기보다는 주변을 살펴 돌보고 챙기라고 요구받았기 때문입니다. 배추 한 포기를 먹기에 적당한 크기로 자르기 위해선 수십 번을 쳐내야 합니다. 가볍게 툭툭 쳐내는 연습을 하기에 배추만한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아주 사소한 영역에서부터 툭툭 쳐내는 연습을 해봐야 합니다. 여성 자아를 지배하는 신념은 그것을 떠받치는 생각이나 감정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우리 내면은 이를테면 자동화된 기계 같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계는 멈추지 않고 돌아갑니다. 생각이나 감정을 끊임없이 찍어내고 그것들은 자아로 흘러드는 것 같습니다. 자아는 그것들에 너무나 익숙한 나머지 그 신념에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기 어렵게 됩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는 순간 그 생각과 감정의 실체는 잡히기 시작하고 대처할 수 있는 길 역시 열리는 것 같습니다.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저 얼마 전에 되게 드물게 젊은 남성 손님이 왔어요. 근데 외국인이었어요. 근데 막 얘기를 하고 이제 갔는데 저는 젊은 남성한테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일단 막
감정이 별 감정이 다 올라오고 그중에서 꽤 많이 수치심을 느껴요. 그래서 제가 영어를 잘 못하니까 이 수치심이 근데 제가 이 젊은 남성을 대할 때에 내 마음이 이 감정이 막 되게 어렵고 되게 복잡한데 그게 뭔지 잘 모르다가 조금 하나 감을 잡은 게 그러니까 내 안의 남성성이 너무 약하니까 내가 이렇게 칼을 사용해서 내 사고력으로 뭔가를 이렇게 만들어 본 적 혹은 뭐 내 자신과의 싸움으로 조금 뭘 이겨내 본 경험 그러니까 모든 남성성의 영역에서 내가 성취해낸 게 너무 없다 보니까 이 남자 앞에서 내가 너무 쪼그라든 내 남성성을 확인하는 것 같았어요. 그것 때문에 너무 수치심을 느낀다는 생각이 들으니까 좀 아가 오면서 내가 뭘 해야겠다 조금 감이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뭘 해야 됩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듣고 싶네요.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찾아서 조금 노력해 보는 거. 그게 쌓여야 내가 좀 외부에 너무 휘둘리지 않겠다. 특히 젊은 남성. 어제 제 남편한테는 가임기 남성이라고 표현해. 그러니까 뭔가 남성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앞에서 제가 너무 휘둘리니까 옛날에 그냥 내가 남자를 너무 좋아해. 아니면 내가 막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내가 남성성을 스스로 키워본 경험이 너무 없어서 일어난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깨어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고 있는 그 일이 자신이 원하는 일인지를 물어야 합니다. 가령 집중이 힘들다면 집중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집중하기를 힘들어하는 그 순간에 깨어 있을 수 있다면 자각과 통찰의 기회가 찾아온 셈입니다. 집중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해 자책하고 한탄하는 대신 누구 또는 무엇으로부터 방해받고 있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생각과 감정을 포착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이들 간식을 챙겨야 할 것 같고 주변이 지저분하게 느껴지고 다른 책을 뒤적이게 되고 우선 해야 할 다른 과제가 있는 것 같고 등등 꼬리에 꼬리를 물고 올라오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표면에 불과합니다. 그 아래에 있는 생각과 감정을 자각해야 합니다. 그 생각과 감정이 시작과 집중을 흐트리는 주범인 것입니다. 자신은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이었던 것이 아니라 방해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방해하는 놈의 정체를 알았다면 칼을 쓸 때가 온 것입니다. 정교한 칼놀림은 상당한 에너지를 요합니다. 그러나 이는 칼을 사용하는 정교한 기술을 요하는 일이 아닙니다. 시작과 집중을 방해하는 것들에 대해 칼을 들고 가볍게 툭툭 쳐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칼로 가볍게 툭툭 쳐내기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가령 간단한 몇 마디 단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꺼져 혹은 비켜 같은 말이 효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간단한 어떤 행위가 될 수도 있고 자신에게 하는 약속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자신에게 맞는 방식과 언어를 찾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배추 한 포기로 부족할 것 같다면 다시 한 포기 더 가져올 수 있을 겁니다. 가볍게 툭툭 쳐내기가 습으로 완전히 자리할 때까지 연습해야 합니다. 그래서 꿈속 배추 한 포기는 오히려 강조인 것 같습니다. 가볍게 툭툭 쳐내는 연습에 매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두려움이나 불안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다룰 수 있다는 뜻입니다. 새로운 시도나 집중을 막아서는 방해 요소들을 그렇게 툭툭 쳐내야 합니다. 퇴근하고 집에 가면 애한테 집중이 다 돼 있거든요. 물론 이제 피곤해서 그나마 이제 애하고도 버겁기는 한데 또 다른 건 못해요. 그리고 일터에서도 나 혼자 있으면 모를까 누구와 한 명 이상의 사람이 있으면 기준이 이제 글로 확 옮겨가거든요.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면 혼자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지? 연습밖에 없는 건가? 되게 막연하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의심이 드는 거죠. 이거 얼마나 할 수 있을까? 진짜 되나? 이런 생각이 올라와요. 혼자 있어야 이걸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혼자 있어도 안 했잖아요. 안 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본 적이 없네요. 아니 앞으로 말해요. 지금까지는 그랬다 치고 앞으로 어떻게 하잖아. 내가 왕자의 게임을 너무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가끔씩 봐요. 글 쓸 때도 이렇게 틀어놓고 글을 쓰고
그 왕자의 게임 시즌 1의 10화에 보면 데너리스가 불 속으로 걸어 들어가잖아요. 불 속으로 들어가서 칼 드로고와 완전히 이별하고 자기 자신의 힘인 그 드래곤을 깨워내잖아요. 엄청난 힘을 확인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the end 되고 그 이후로는 창창한 성공 가도가 기다리고 있을 것 같지만 the end가 없는 거야. 삶이라는 건 죽을 때까지. 죽을 때 the end인 것이고 이제 시즌 2로 넘어가면 또 온갖 개고생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뭐냐면 데너리스가 자신의 그 큰 힘을 깨워내면서 집단의 우두머리가 될 수 있었잖아요. 집단이 이제 완전히 데너리스에게 복종하게 됐어요. 책에 보면 그 무리들이 칼 드로고에게도 보이지 않던 그 복종의 눈빛을 데너리스에게 보였다고 해요. 그러면 굉장한 성취지. 그런데 시즌2로 넘어가서 보면 결코 만만치 않은 여정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온갖 어려움과 수모를 다 겪고서 자신의 이제 힘을 깨워냈는데 빛나는 성취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여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재능을 가지고 이제 굳건한 리더가 돼야 되거든. 그 여정을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삶이고 그게 여정이고 우리가 삶에서 무언가 성취하기를 바란다면 언제나 여정은 그와 비슷한데 뭐 누가 있느니 없느니 혼자 있으면 될 것 같고 둘이 있으면 안 될 것 같고 뭐 그러면 여정이 없는 것이죠. 뭐. 알겠습니다. 네. 그러나 방해 요소들 역시 지속되어 온 세월의 무게만큼이나 끈질긴 법입니다. 하여 오히려 비장한 접근으로 에너지를 소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쳐서는 곤란하기 때문이죠. 그저 가볍게 그러나 반복해서 툭툭 쳐내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효과적인 대응이라 하겠습니다. 가볍게 툭툭 쳐내다 보면 종국에는 자신의 진실한 욕구에 가닿게 될 겁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원하지 않는지, 지금 시점에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불필요한지를 진실로 알아차리게 될 겁니다. 자신을 위하는 선택과 결정에 대한 확실한 감도 생기는 것입니다. 아니 저는 실제적으로도 그리고 상징적으로도 잠들고 싶은 욕구, 회피하고 싶은 욕구가 되게 커요. 생각해보면 내가 집에서 아이한테 집중하느라고 뭐 나를 돌볼 여력이 없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아이와의 관계에서도 제가 알아차리는 게 많고 충분히 집중하면 이제 저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게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이제 에너지가 드니까 자꾸 진짜 자고 싶고 이거를 다른 방식으로 회피하고 싶은 게 되게 끈질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쳐내고 내가 원하는 거에 집중을 하는 게 저한테는 관건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으로 누런색으로 변한 배추 밑둥에 대해 연상해 보겠습니다. 배추가 시들면 누렇게 변하면서 물러집니다. 내 손에 있는 이 배추도 그렇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나는 왜 그 모습을 확인해야 하는가? 우리는 어떤 사람에 대해 그 사람은 물러터져서 안 돼. 사람이 너무 물러 라는 평가를 내놓을 때가 있습니다. 매사에 야무지거나 확실한 구석이 없다는 의미로 쓰입니다. 자기 것을 잘 챙기지 못하는 이들을 향한 평가이기도 합니다. 중심을 잡지 못하고 주변에 휘둘리는 점을 꼬집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니 물러지기 전에 잘라내라는 뜻입니다. 벌레 먹거나 시든 부분이 발견되는 즉시 가볍게 툭 쳐내야 합니다. 문제점이 발견되는 즉시 손을 쓰지 않으면 병이 깊어지고 물러짐 현상은 심해질 것입니다. 그리 되면 돌이킬 수 없는 지경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 들어가고 물러지는 이유는 쳐내야 할 것을 즉시 쳐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결실로 여물어 가지 못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배추 밑둥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내 이성이 직면에는 잘 기능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밑동을 도려내면 배추 잎들은 낱개로 흩어질 것입니다. 그 배추 잎들로 부지런히 연습에 임하라는 뜻입니다. 나의 다음 과제가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칼을 쓴다고 하면 진짜 엄청난 파괴력으로 쓰지 않으면 마치 내가 다칠 것 같은 그 신념이 진짜 강하구나.
내 안에서 나를 협박하는 그런 목소리가 있다. 이걸 되게 많이 느껴서 오늘 얘기 들으면서는 그 내가 식칼로 끊어낼 것들을 상상하니까 사실은 내가 끊어내고 싶은 게 굉장히 많고 연습해볼 게 요렇게 많구나. 요걸 좀 가까이 느낀 게 저한테는 되게 큰 것 같고 이 나를 협박하는 그 목소리 그거랑 좀 거리를 둘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정말 왕이 검을 휘두르는 거 아니고선 다 의미 없어. 그거 아니고서는 너도 네가 죽어. 이게 저한테 되게 강력한 것 같아요. 칼 한 번 잘못 휘둘렀다가는 바로 역습당할 것 같고 뭐 항상 이런 공포가 있죠. 남자가 칼을 뽑으면 무라도 썰어야지. 그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 정신이. 칼을 뽑아서 뭐라도 이렇게 해보겠다는 그 마음, 휘둘러 보겠다는 그 마음, 그 용기, 그거 먹는 게 지금 쉽지 않더라고요. 얘기 들으면서 이 꿈이 나에게도 적용될 수 있나? 왜냐하면 뭔가 이렇게 꿈에서 칼을 한번 이렇게 아까 관통이라는 표현은 나왔지만 이게 지금 내 상황하고 연결이 될 수 있냐 그 생각을 사실 계속 했었거든요. 뭔가 이 꿈자가 이 칼을 쥐었다는 게 나랑은 좀 다른 것 같으니까.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연습도 되게 많구나. 이걸 좀 느꼈어요. 네,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른 꿈으로 찾아오겠습니다.